예, 1강에서 제 2강입니다. 이번에 욕구조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조사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자료가 필요하겠죠. 이제 기초자료는 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건데요. 자, 조사 내용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내용에는 이제 연령의 분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분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가족 수,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일 때, 2인 가족일 때, 이렇게 내용이 또 욕구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구주의 그 연령, 그 가구에 있어서의 연령,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지 이렇게 유무에 따라서 또 욕구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주 기간,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직업의 구성,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그 빈곤, 인구율,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그 지역의 범죄율,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수혜자 수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과의 그 조사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조사해보면 욕구의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기초자료에 있어서의 그 자료를 조사하는 목적은 조사를 한 것들의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용에 대한 목적은 그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특징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그 자료의 많은 부분이 이제 후에 그 분석했을 때 독립 변수나 아니면 통제 변수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서비스 수혜자가 높은 비율, 이제 많이 살고 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식별하는 데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빈곤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빈곤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 지역 내에 이제 그 여러 이제 하부 지역의 인구학적인, 그다음에 구조적인 그런 특성들을,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들을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생활 영역 속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뽑을 때 그 내용들은 어떤 거, 경제적인 거,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 형태는 어떤지, 신용 상태는 어떤지,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거. 그냥 고용적인 거, 고용 문제를, 직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직업 경력은, 그 전에 경력은 어떤 경력들을, 직업 경력들을 갖고 있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 열망의 정도, 충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직업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직업 교육, 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어떤 취업을 가질 수 있는 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 보면은 그것들이 생활 영역 내에서의 어떤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럼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아니면 아동들에 있어서의 그 아동의 적용성 문제, 적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혼율 같은 거, 이런 것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주거, 밀집도, 주택의 상태, 인구가 얼만큼 살고 있는지, 과잉 상태인지 아니냐, 인구율,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 어떤 만성적인 어떤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아니면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질병이 발생한 질병 발생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그 병가, 그 건강을 이유로 해서 이제 회사가 결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결석하고 이랬을 때 그것을 건강을 이유로 한 장기 결석 등이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그 생활 영역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가정 관리, 여가, 여가 활동한 내용, 운동, 그다음에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결속도, 결속력, 그다음에 자아평 스스로 느끼는 그 스스로 평가한 내용 이런 정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와 사법에 관련된 어떤 것들. 성인 범죄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청소년들에 있어서의 그 비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범죄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사법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것들을 사용되어져야 할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의 실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와 그 욕구를 갖고 있는 목표치의 그 바람직한 원하는 상태, 그 상태 간의 차이, 이 차이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 욕구, 또 문제 해결에, 문제 파악에 어떤 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데 이 조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또 기존의 서비스,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완한다거나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한다가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사전 사후 조치 결과,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선된 이후의 상태 또는 그 격차를 해소를 하는데에 관한 정보를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그런데 사용하겠다. 평가 자료로 사용하겠다. 그럼 이런 목적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어떤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이제 자료를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그럴 때는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제대로 활용되고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 별로인 것 같아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또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인지와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장애 요인들을 또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그 홍보 부족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찾거나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를 주는 요인들이 있죠. 그 존재들을 파악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장애들, 물리적인 장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으로부터 그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접근성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접근성이 아주 나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이 원활한지, 지하철이 있는지, 아니면 버스 노선이 그걸로 있는지, 찾아가기가 저 산골짜기 아니,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시설이 낙후해졌다, 편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장애 요소를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나 그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직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워커의 전문성 부족,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 그 워커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고, 전문성이 없다면 그 서비스는 제대로 활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조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표적 집단하고 그 표적 집단에 있어서 과중한 어떤 이용, 비용, 이런 문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그 집단이 일정 금액을 내고 이제 만약에 그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그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 기준에 제한을 해서 이용이 불편하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뭐 등급이나 어떤 그 자격을 정해놓고 이것 서비스를 받아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악된 것들을 이제 사용 목적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고 인지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정보 아니면 장애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보정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그럴 때는 조사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대상 지역에, 어떤 그 대상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하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알아내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개가 몇 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중에서도 어떤 게 먼저 가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데서 조사 내용에서 우리가 모아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들, 하위 집단들, 뭐, 그럼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뭐, 장애인, 여성, 뭐, 이런 집단들의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질 서비스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 내용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적은 이제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여러 이제 당연히 그 조사한 것은 거기에와 적합한 곳에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조사 내용은 대상 지역 그의 그 어떤 집단의 아니면 대상 지역 사회의 문제 또 필요한 어떤 서비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보다는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파악을 한 걸로 수혜자들이 원하는,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 조사, 욕구 조사 자료를 쓴다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
그 활용, 이제 어떤 자료, 활용을 하는데 그 필요한 자료들은 그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좀 파악해보면은 지역사회의 이제 정보 체계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 체계들을, 다양한 정보, 그런 체계들을 활용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활정보지 있죠. 그리고 교차로, 또 있나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종류별로 이제 해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언론 매체, 중앙일간지, 아니면 지역 일간지, 주간지, 다양한 이제 언론 매체들이 있죠. TV, 방송,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단지를 활용한. 지역에 보면 광고성 전단지 굉장히 많이, 신문에 많이 돌죠. 아니면 벽 같은데, 아니면 집 밖에 문 앞에 보면 작은 전단들 많이 붙어 있죠. 자석식으로 된 것들. 그런 것들, 전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히 단지 내에 단지별 어떤 소식지 이런 것들 나오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정보통신 매체, SNS, 다양한 매체들 이런 것들, 이런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정보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지역사회 서비스, 이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네트워킹하고 이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 형태의 자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이제 공적인 아니면 사적인 어떤 그런 자금,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직원들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제고시킨 교육을 많이 시킨 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내용들을 습득을 하게끔 하거나 또 이제 아니면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새로운 직원을 개발해내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필요한데 적절하게 인적, 물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 확장된 또 보충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조직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자원은 또 정치적인 자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원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여론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론이 어떤지, 그다음에 시, 도, 아니면 시, 군, 구청장 이런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어떤 기관의 그 행정부서에서의 지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떤 그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있고, 성당의, 신부님들도 있고, 많잖아요. 절의 스님들, 다양한 그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의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언론기관의 지원. 언론을 통해서 알린다거나 소식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제 간변 이익단체들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자원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집하는 방법은 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면은
이제 우리 서베이 조사가 있겠죠. 일반 집단에 있어서 서베이 조사. 이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제 추출되는 표본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 조사를 이제 실시하는데, 그 질문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그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이 그 서베이 방식, 뭐죠? 질문 조사 방식,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것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이 방법입니다. 이 일반 집단 서베이는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그 절차상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면접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아놓고, 집단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조사를 하는 집단 조사, 그 다음에 그 내용 설문지를 이렇게 배포를 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하는 배포 조사, 아니면은 뭐 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으로 이제 그 답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우편 조사, 전화 조사, 뭐 이메일 그 조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지금 만나서 하는 면접 조사,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죠. 자, 그 표적 집단 서베이는 어느 표적 집단에 직접 그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노인층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집단이라든가, 장애인, 뭐 여성단체, 여성 집단, 어떤 뭐 이런 기관의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떤 그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구, 아니면 기존의 어떤 서비스의 이용 실태, 또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 필요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표적 집단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표적 집단 서베이는 그 표적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가, 또 그 집단들이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적 집단 서베이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도 있겠죠. 주요 정보 서베이, 제공자 서베이는 그 해당 지역, 해당 집단에서 있는 사회복지단체, 뭐, 주요한 임원, 간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직종의 전문직의 종사자, 뭐, 아니면 또 지역 유지, 뭐, 정치도 그 지도자, 뭐,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뭐, 행정관료, 뭐, 이러한 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의견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지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 행정관청,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뭐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적이고 의견 주장이 강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에서는. 그리고 이 서베이에서는 정보 제공자, 주요 정보 제공자가 특히 이제 정치적 지도자일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하게 되는 그 선정 과정이 자의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잘못돼서 이제 그 제외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돼요? 수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의적으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접촉할 가능한 집단들만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그 지도자와 속해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의식 조사만 된다는 것이죠. 자, 서비스 정보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보 제공자, 관리자의 서베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 기존의 프로그램 평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방법을 쓰는 건데, 이 서베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 욕구,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거나 현재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활용 자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또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그 원인과 그 배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있는 의견을, 그 욕구를 조사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베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서 인지된 문제들은 그 표적 집단의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공자들의 어떤 문화적이고 아니면 계급적이고 어떤 이런 편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로 이제 수혜자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로부터 얻는 자료는 수혜자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공하게 될 어떤 서비스로 충족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 근데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은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 자료 분석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2차 자료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들에 대한 기본 평가 자료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확장할 때 필요한 어떤 표적 지역을 식별하는데 또 어떤 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자료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을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방법의 단점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욕구 조사에 알맞은 그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료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결합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이제 되는데 이 경우에 행정기관마다 자료가 분류 기준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고 이것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과정 시에 분석자의
이제 분석하는 그 사람의 그 편견이 개입될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료를 분석해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기존 이제 사회복지관의 서비스형에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분석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어내는 방법인데,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어떤 사회 문제, 그다음에 그 사회 문제의 경향, 그리고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그 비밀 보장, 자료에 있어서 비밀 보장 때문에 사실은 자료가 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자료의 기록 양식이 또 다르겠죠. A 기관과 B 기관과 같은 사안이라도 이제 그 자료를 저장하고 하는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의 분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지역사회 인구 전체에다가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료들은 대부분의 그 수혜자들이 보고 느낀 것들, 그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체 지역사회에다가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공청회 많이 열고 우리가 많이 참석을 해보죠. 이 공청회 방식이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어떤 장소에서 모임을 이제 개최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발표하게 하고 그 발표한 내용들을 주민들 서로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이 공청회 방식이죠. 이 공청회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계층들, 집단들의 의견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각 개인의 집단별로, 기관별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고 인식하고 하는데 구별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서베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복지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좋은 홍보 자료 또 될 수 있고, 복지기관 활동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공청회에서 많이 알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그 공청회는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의견을 발표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 전체가 의견보다는 몇몇 개인의 의견이 강조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공청회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2차 시 강의입니다. 다음 3차 시에서 또 뵙겠습니다.